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다치신 것도 너무 열받는데 왜 보험사랑까지 제가 싸워야 하죠? 사고도 충격인데 그 다음엔 보험사랑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분명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스스로 넘어진 거다, 기존 질병 탓이다 이렇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믿고 맡긴 요양시설에서 부모님이 다치셨는데 보상 하나 받으려면 보호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흔하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낙상사고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됐지만 보험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손해배상금을 삭감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시죠? 하지만 화만 낼 순 없습니다. 이제는 알고 정확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다치셨을 때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요양원에서 잘 케어 받으시겠지. 맞아요. 잘 돌봐주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요, 낙상, 골절, 충돌 등 매년 수천 건의 사고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건 낙상 사고로 인한 대퇴부 골절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이렇게 대퇴부가 골절되거나 척추 같은 곳이 골절되면 계속 누워 계셔야 되고 회복도 오래 걸리는데요. 특히 기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어지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요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배상책임보험 들어있어요. 그 말 들으면 일단 안심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보험금은 절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고가 그 요양시설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이게 어떻게 입증을 했는지, 이 모든 걸 보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CCTV, 현장 사진, 초진 차트, 각종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영수증, 세부내역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병원비도요, 교통사고랑은 다르게 보험사가 먼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결제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비 수백만 원 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거 병원비도 다 받기 어려운데요, 이거 요양시설 책임이 없어서 보상 어려워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조사 직원이 나와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잘 처리해드릴게요, 업무 공정하게 진행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막상 보상 얘기에 들어가면 이거 혼자서 넘어지신 거라 요양시설 측 책임 없어요, 기존 질병 있으셨죠? 보상액 감액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이라 개호비는 안 나와요, 이런 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물론 보험사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주장 도 있겠죠. 하지만 보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요, 보험사가 하는 말이랑 다른 결론이 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사고 처리를 정확하게 받으시려면 보험사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랑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랑 몇 달간 다투다가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신 보호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대응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보험약관, 법률 해석, 의학적 판단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다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요양원이 책임을 회피할 때, 병원비가 이미 너무 많이 나가서 손해가 클 것 같을 때, 혹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안이 영 이상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참고로 상담은 무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굳이 전문가의 도움까지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혼자서 해야 하는 핵심 대응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고 한참 뒤에야 그때 사진 찍었어야 했는데, 그때 CCTV 영상 확보해놨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 너무 자주 듣습니다. 사고 직후에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CCTV 영상 확보하셔야 하고요. 이유는 사고 경위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바로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현장 사진 촬영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시설 하자, 위험 요소 등 사고
사고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병원 서류,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금 다툼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꼭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요양원 사고 정말 드문 일이 아니고요.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모든 입증 책임이 보호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말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사고 직후에 CCTV 그리고 현장 사진은 꼭 확보해 두시고요. 부모님이 다치셨을 때 화도 나고 이 시설에 맡긴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와 자책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정보와 전략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 확인해보시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